경제와 세상 2부 시작합니다. 경주 소식 들어볼 건데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주 소식.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방패장 비리 수사 중간 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경북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작년 11월 달부터 이 방패장 관련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해서 그동안 발주처와 그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그 시공업체 그리고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그 금품 거래 혐의를 포착을 하고 또 뭐 압수수색 또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그중 한 명을 지난 10일 날 구속했다는 사실을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지난 10일 날 구속했다는 이야기인데 구속된 사람은 이 방패장 공사의 발주체인 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옛날에 그 한국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그 공단 간부 이모 씨인데요. 이모 씨의 경우에는 이모 씨를 구속한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큰데다가 또 최근에 간부 한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네. 은밀한 의미에서 이런 중간 수사 발표라기보다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워낙 크니까 간부 한 명 구속을 계기로 일단 수사 결과의 일부를 이렇게 공개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네. 이 구속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간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간부는 건설 현장 최고 책임자이고 그래서 처장급 간부인데요. 2010년 9월 달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주 방패장 1단계 공사 시공업체인 D건설 등 2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금이나 또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그동안 6,900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예.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 간부가 관련 혐의의 일부는 또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네. 수사는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쯤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부 한 명을 구속을 계기로 워낙 언론의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한 3주쯤 뒤에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공공기관 및 원전 비리 척결 차원에서 방패장 건설 관련 금품 상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서 그래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경주 방패장 1단계 건설공사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의 신월성 1 lok이 바로 인근에 한 214만 평방미터에서 이렇게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07년 7월 달에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공격률은 98% 이상을 진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역 동굴과 건설 동굴 일부 공정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전체 총사업비가 한 1조 5천억 가량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경주 방패장 1단계 공사는 당초에는 2010년 6월 말에 준공된다고 했다가 2009년 말에 공사 중에 연약 안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2012년 말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한 차례 연장을 했다가 다시 2012년 초에는 공사를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또 한 차례 공기를 연장을 해서 올해 6월 말에 네. 1단계 공사가 준공될 그럴 예정입니다. 네, 네. 경주의 원전 비리에 이어서 이제 방패장 비리까지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간 결과 발표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한수원 본사가 이제 경주로 조기 이전을 유보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이후에 한수원 건설 본부도 서울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수원 건설본부는 2012년 말에 경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 빌딩에서 현재 1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 시점이 2015년 말 장흥리 신사옥 건설 이후로 이른바 조기 이전이 무산되면서 2012년 말에 이 한수원 건설본부가 경주로 이전할 당시의 한수원 노사 합의에 따라서
이 건설본부 인력도 서울로 돌아갈 가능성이 현재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 2012년에 노사 합의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손건설본부는 2012년 말에 이렇게 경주로 오게 되는데 그 오게 된 계기가 2012년 4월 달에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2012년 말에 본부 단위 부서를 경주로 와라 해서 건설본부가 온 거였고 또 당시 결정은 2013년 말까지 다 아시다시피 한손이 모두 경주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손건설본부가 2012년 말에 경주로 이전하면서 당시 노사 협의를 했고 또 그래서 합의를 도출했는데 네. 그 합의의 내용이 2013년부터 경주에서 근무하는 이 한손건설본부 직원들은 2013년 말까지 한손 본사가 모두 경주로 이전할 경우에는 뭐 그대로 경주 근무를 하면 되는데 예,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순환 근무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한손 본사가 당초 계획대로 작년 연말에 경주로 완전 이전했으면 이런 문제가 뭐 재론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건데 네, 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예, 예. 한손건설본부도 서울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또 직원들도 노사 합의에 따라서 당연히 돌아가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꼬인 것은 최근에 조기 이전 무산 결정의 후유증 성격이 짙은 것이어서 이 사제회담하면서 이런 것도 못 챙겼냐 아니면 챙겼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런 사제회담 결과에 대한 비난이 더욱 증폭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해부터 경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한성건설본부 소속의 직원들은 이제 전원 서울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손에서는 현재 건설본부의 서울 복귀 가능성을 두고 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원칙은 작년부터 근무해온 한손 건설본부 인력이 아까 170명이라고 했지 네네. 않습니까? 한 이 170명 정도의 인원을 어쨌든 이 경주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를 서울로 다 이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본부 인력 규모에 맞춰서 서울 본사에 있는 몇몇 팀을 경주로 이전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그러나 이 순환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한수원 건설본부 인원은 전원 서울로 철수를 하고 대신에 현재 서울 본사에 있는 인력 중에서 한 170명 정도의 팀을 짜서 경주로 올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경주시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경주시에서는 별로 뭐 대수롭지 않다 이런 반응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제사업추진단이라는 한시적 기구가 작년 연말에 폐지를 하고 대신에 원전 사업 지원과라는 과에서 현재 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 과의 고위 관계자는 순환 근무 차원에서 건설본부가 서울로 가는 것이고 뭐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그만큼의 인원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주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하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이 한손건설본부는 국내 원전 건설과 또 해외 원전 수출, 동해안 신규 원전 부지 확보 등 이 말 그대로 원전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고 또 한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 가지 본부 중에서도 가장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1년 예산만 한 조 단위가 넘고요. 이 건설본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그래서 또 한손 내에서 건설본부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이런 단순 인력 이동만으로도 네. 이 건설본부가 가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건데 뭐 경주시에서는 뭐 괜찮다 그러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국립경주박물관 지난해 1년 동안 사진 관람객 수를 결산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27만 6천 명이 경주박물관을 찾았어요. 그 앞선에 2012년 137만 8천 명보다는 약 10만 1천 명 정도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도 앞선에 2011년보다 또 한 10만 7천 명 이렇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2012년, 2013년 2년 연속으로 각각 앞의 연도에 비해서 10만 명 이상씩 이렇게 감소한 셈인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고요. 내국인 관람객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사람이 120만 명으로 또 2012년보다
또 많이 줄었고 외국인 예. 관람객은 한 6만 8천 명 정도로 음. 또 앞선 해보다 한 12.1%포인트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관람객 특징별로도 분석을 했던데 어떻습니까? 뭐 고루고루인데요. 일반 관람객이 한 39%, 일반 단체가 12%, 청소년이 16%, 청소년 단체 31% 이런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런 비중이라는 것은 결국 수학여행 그 단체 관람객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외국인은 일본인 관광객이 한 27%, 중국이 20%, 영어권이 23%, 기타 29%인데 또 이런 결과는 전체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 비하면 박물관에는 그다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지 않았다. 음. 이렇게도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거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월별로는 4월 달이 14.3%로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달은 2월 달에 4.4%였습니다. 관람객이 가장 많은 요일은 평일 중에서 좀 토요일이 가장 많았고요. 가장 적은 요일은 수요일이 가장 적었고 또 관람객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았던 날은 작년 5월 18일 하루 동안에 11,663명이 입장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경주에서는 전체 경주를 찾는 관람객은 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 관람객은 지금 감소를 한 거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이 줄어든 것이 작년 한 해 동안 내진 보강시설공사 또 뭐 전시개편공사 이렇게 하면서 신라 역사관의 장기 휴관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2012년에도 그 앞선 해보다 10만 명 줄었던 것을 보면 이런 시설공사가 관광객 감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네. 또 그런가 하면 정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주시 관광객은 작년 한 해 동안 뭐 1,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박물관 관람객은 계속 감소되는 이런 상관관계. 그래서 경주시 통계 방식에 대한 또 신뢰도 여전히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좀 전체적으로 경주시 관광객 통계의 신뢰도를 좀 높일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것 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경주시 관광객이 늘어도 박물관 관광객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딘가 또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경주 박물관 관광객 통계는 그 한 명씩 모두 티켓을 발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한 명 명단위까지 굉장히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경주시 관광객 통계 방식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는데 그러나 경주시에서는 작년에도 용역을 했고 올해도 용역을 해서 좀 더 정확한 관광객 집계를 전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또 이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주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